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성제약과 대한강통신 팩트체크입니다. 영상 아래에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링크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재료를 확인해 볼 거고요. 재료의 핵심인 췌장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2018년도 12월에 있었던 급락사건 동성제약 리베이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성제약 차트를 보고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동성제약 해외 6개국과 특허 계약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본 종목인 동성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동성제약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강통신은 급등을 했지만 12%에서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죠. 동성제약은 해당 내용의 핵심인 포토론, 물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캐리로부터 기술과 장치를 이전받았고요. 인수했고요. 그리고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성제약이 유일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동성제약에서 개발한 2세대 광민감제 포토론으로 임상 2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빠르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니 주가 반응도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 임상을 계획하고 있고, 임상이라고 하면은 3상이겠죠. 그리고 응용 분야에 있어서 폐암과 유방암 임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상 1상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뉴스는 다 5월 달에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개발 업체 5G 통신 설비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를 개발하는 업체로도 유명한데 국내 업계에서 대한광통신이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현재 대한광통신의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떡하니 걸어놨고요. 동성제약과 독점 계약해서 췌장암 검사용, 췌장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광섬유는 대한광통신 것만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같이 보시죠. 해당 내용은 한국전기연구원 캐리로부터 인수받은 계약 내용인데 계약 금액도 공개 불가고 계약 조건도 공개 불가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또는 2029년까지 계속 비밀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회계장부에서는 완료시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뜻으로 보시게 되면은 완료시 인수 비용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한광통신 광섬유 프로브 독점 계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성제약 사업보고서를 가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광섬유 프로브 계약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누구랑? 동성제약이랑요. 역시나 계약 조건은 공개 불가이고 조금 앞당겨서 2027년까지만 비공개로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배를 절개해서 췌장암에 해당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배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서 내시경 장비를 투입하고 치료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동성제약에서 개발한 포토론이라는 물질이 암 부위에 투입되고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 레이저 기술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인 것이고요. 췌장암이 위험한 거는 다 아시는 거고 치료 방법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치료 방법들은 다 조기 발견에 성공했을 때만 가능한 치료법이에요. 조기 발견에 성공했을 때 완치율이 높게 나타나는 치료 방법인 것이고 일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늦은 단계다. 이미 늦은 단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췌장의 위치가 위 뒤에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이 진행되기 전에 담석이 먼저 진행되는데 역시나 오른쪽 옆구리 위에서 우상복부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발열과 황달이 나타났는데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증상이 있으면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열 없이 손과 얼굴 그리고 안구에 황달이 생긴다라면은 췌장암 또는 담도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작년까지 없었던 유전적으로도 가능성이 없었던 당뇨가 갑자기 걸린다. 작년에 없었던 게 갑자기 올해 걸렸다. 그러시면은 무조건 췌장암이에요. 무조건 췌장암이니까 빠르게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때도 빨리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다른 장기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랑 증상이 비슷합니다. 특징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은 복부와 명치 부근에 통증이 발생된과 동시에 척추, 등 쪽에도 통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왜냐? 척추와 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가 아픈 것처럼 느끼지만 또한 척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등을 두들겨 보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쇄성 황달이라고 하는데 안구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다른 부위가 황달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지만 간일 수도 있지만 안구에 황달이 나타난다면은 위험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식욕 부진과 함께 소화불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췌장이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서 분비하는 십이지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은 당연히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욕부진이나 또는 소화불량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느냐?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또한 인체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췌장에 물혹이 생겨서 효소가 전달되는 혈관이 막히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이상이 생겼다. 인슐린이 이동하는 혈관에 혹이 생겨서 막혔다. 그러면은 그것은 갑작스러운 당뇨로 이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췌장의 역할 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 효소를 분비하는 게 췌장인데 당연히 효소가 전달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리고 췌장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설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것이 바로 췌장의 역할인데 췌장이 분비하는 것인데 이상이 생기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체중 감소는 당연히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서 초래되는 결과죠. 급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진은 스티브 잡스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렸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살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거. 얼굴 그리고 다리 이외의 신체 부위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많게는 10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보여진다라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췌장암 연간 암 발병률이 8위이고 사망자 수가 5위입니다. 10대 암 중에서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생존할 확률이 8%라는 것인데 왜 그렇느냐? 1기, 2기, 3기, 4기, 말기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3기, 4기, 5기다. 5기가 아니라 말기다라는 것이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3기, 4기, 5기, 치료 불가 상태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생존율이 최하위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성제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치료 기간이랑 비용이 암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희귀암 빼고서 일반 장기암 중에서 치료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성제약이 주목받는 것이고요. 조기 발견율이 어려운 것은 증상이 3기, 4기, 말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치사율이 극악에 달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이 되는 식단은 고지방 식품과 그리고 육류성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담배와 술은 빠질 수가 없겠고, 그리고 췌장암에 도움이 되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류는 백색육류, 생선이나 닭 등. 더 중요한 것은 튀기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황색류, 귤이나 감귤류, 통곡물류가 좋다. 엽산이나 강황은 막 매일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챙겨 먹어주면은 췌장암에 좋다라는 거, 예방에 좋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과 조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발병 연령대가 50대에서 80대라고 알려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연령대가 부담하기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혈액검사마저도 비용 부담이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일반 화학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나 CT, MRI, 내시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진단 방법인데 사실 동성제약이나 대한광통신이 주목받는 것보다 조기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가 더 주목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부분이고 이쪽으로 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 혹은 개발하는 기업이 훨씬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이다. 주목받을 것이다. 물론 동성제약, 대한광통신이 주목받을 만한 이슈이긴 하지만 팩트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강조해드렸지만 췌장암과 담소암의 치료 비용은 어느 암보다 비용이 크게 된다.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거. 조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따지고 본다라면은 호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 범위의 한계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 동성제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상의 가능 범위는 조기 진단에 성공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3기, 4기, 말기, 치사율이 높은 단계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효용성이 0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췌장이 10%만 살아있어도 전체 부분에서 90%를 도려내도 제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껴서 증상을 증상을 발견하고서 치료에 들어가려면은 늦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임상 2상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결과로 도출될 것이고 임상 3상 계획도 있다라는 거. 폐암과 유방암 쪽으로 임상 1상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라는 거. 임상을 진행할 병원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동성제약에 꼭 필요한 팩트체크입니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것인데 12월 17일이에요. 2018년 12월 17일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경남제약도 리베이트 의혹에 엮였다라는 겁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동성제약의 차트입니다. 동성제약의 12월 17일을 보도록 하죠. 12월 17일에 뉴스가 나왔죠. 오후 19시입니다. 오후 19시면은 7시죠. 저녁 7시. 17일날 저녁에 뉴스가 나오고 장마감 후에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27%까지 하락했습니다. 27%가 15,000원대의 주가인데 이 주가가 올해 4월 말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 주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영향력 있는 이슈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합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리베이트 의혹이 아니라 분식회계 이슈죠. 물론 리베이트 의혹 역시도 회계 안에 포함되는 회계 이슈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더 큰 게 터졌기 때문에 영향가 없는 뉴스다. 이 뉴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연관성은 동성제약에 비해서 확실히 크게 떨어진다. 동질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그 이슈와 무관하게 2018년도 초부터
거래 정지였죠. 그리고 현재는 라이브 플렉스나 다른 기업으로 피인수된다는 이슈 때문에 경남제약 외에 그 인수 대상 기업이 인수하려는 기업이 모멘텀을 받았고요.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까지 볼 건데, 뉴스가 터지는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죠. 시가총액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긴 한데 바로 회복해줬습니다. 동성제약이 하락하던 12월 18일에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상승했어요. 어이가 없죠? 셀트리온은 어떨까 볼까요? 셀트리온입니다. 12월 17일 역시나 마이너스 3%대까지 하락했었지만 플러스 4%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8일에는 약 4%의 근접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12월 18일에 8% 상승 마감. 고가가 8%고 종가는 3%네요. 이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 리베이트 의혹은 동성제약에만 크게 반영된 것인데, 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이에요. 중국에서는 관시가 자리를 꽉 잡고 있다라면은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전통인데, 이것을 악재로 터뜨렸다라는 것은 동성제약의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채 얼마 가지도 않아서 새로운 뉴스와 함께 기존에 숨겨져 있던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한 이 흐름,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악성 매물들, 이게 다 손절돼서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흐름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죠. 4월에서 5월에도 저항 물량으로 반영됐으니까 이번에도 반영된다. 확실한 것은 4월에서 5월에 반영된 저항 물량이, 이때 발생된 거래량이 악성 매물을 완전히 소화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과정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라면은 박스권으로 흘러간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이상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인 것이고, 3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4만원을 돌파하고 5만원까지 근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4만원을 돌파해서 5만원까지 간다, 신고가로 간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얘기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리베이트 터지기 전 이 고가 물량,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그것을 소화하는 기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000원에서 25,000원은 대응해야 될 구간. 물론 다른 관점에서 스캘핑, 단타 매매, 단기 매매가 가능한 구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근원지, 재료의 근원인 최장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재료와 가치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동성제약의 차트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제 영상은 도움 되실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 뭐 지적할 부분, 뭐 추가해야 될 부분,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